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압력까지 배웠잖아. 압력. 그 압력이랑 기체의 부피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쌤이 내용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식이 조금 나와.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차 방정식을 너끈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진 않을 텐데 1차 방정식이 너끈하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죠. 그쵸? 얘들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렵지. 당연히 어렵고 하기 싫고 지루하기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조금 더 시야도 넓어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다운 인지를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은 너희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뭐 수학을 미리 중3 거까지 끝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반학기 정도 앞서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대략 지금 너희가 중1이잖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뭐 방학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틈틈이라도 한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너희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떼지 못한 수학을 금방 할 수 있어. 6학년 1년 과정을 한두 달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양이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양이 늘어나. 고등학교 되면 그 양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그때는 내가 되돌아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곧 초등학교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수학에서 뭐 1차 방정식 풀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셔요.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거랑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는 거랑은 조금 큰 차이가 날 거야. 나중에는. 쌤이 자꾸 나중 얘기를 해서 하나도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니까 하세요.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할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쌤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서 자, 알려줄게요. 자, 우리 너희 왔을 때 요실험 했었지. 요실험 했었는데 그때 너 느낀 거 있었어? 느낀 게 있었니 혹시? 여기 주사기 부피가 줄어들고 여기 압력계 눈금은 올라갔지. 부피는 줄어드는데 압력의 눈금은 올라갔어. 자, 그 내용을 오늘 할 거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주사기를 누르기 전에는 기체의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약하게 누를 때, 세게 누를 때 보면은 약하게 누를 때보다 세게 누를 때 충돌 횟수가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이 넓어서 기체랑 이렇게 벽이 부딪히는 횟수가 좀 적어. 근데 입자가, 그러니까 눌러주게 되면, 그러니까 주사기를 눌러주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벽에 충돌하는 입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커졌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압력이랑 기체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 자, 이제 여러분이 우선은 듣고 뒤에 가셔서 이게 쓸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추의 개수가 너희가 눌러주는 힘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2개 있었다가 추를 하나로 눌러줬어. 그럼 압력을 어떻게 한 거야? 낮춰준 거지. 낮춰준 거. 압력을 낮춰줬을 때는 부피가 커졌어. 그치? 눌러주는 힘을 조금 줄였을 때는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자, 반대로 추의 개수가 2개였는데 4개로 눌렀어. 이거는 눌러주는 힘을 크게 한 거잖아. 크게 했을 때는 압력을 높인 거죠. 압력을 높였을 때는 어떻게 됐어? 부피가 감소했어. 자, 부피가 증가했을 때랑 감소했을 때랑 입자 사이 거리를 보면, 부피가 증가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지만 부피가 감소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면 벽에 부딪히는 횟수도 더 늘어나겠지. 넓은 집에 살 때보다 좁은 집에 살 때 사람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학습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죠? 자, 요 추의 개수가 압력이, 너희가 눌러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추의 개수를 하나에서 2개로 늘렸어. 늘렸으면 어떻게 돼?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지. 추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눌러주는 힘이 세진다. 외부 압력이 커진다. 그러면 부피는 어떻다? 부피는 어떻다? 줄어든다. 그쵸? 줄어들게 되면 기체 입자 사이 거리는 어때? 줄어들지. 가까워지지. 그치? 그리고 충돌 횟수는 어때?
집이 좁아졌으니까 충돌 횟수는 당연히 늘어나고,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는 뜻은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지, 그치? 자, 요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요 실험 했었지. 감압 용기 이용해서 초코파이 실험을 했지만 과자 봉지가 있어도 똑같아요. 자, 감압 용기에다가 과자 봉지 넣은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돼?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지, 그치? 근데 이거 왜 그래? 이걸 설명해야지, 그치? 이게 논술형 문제인데, 너희 등교하셨을 때 목금 이용해서 수행평가 볼 거예요. 논술 수행평가 제일 중요해. 엄마들이 물어봤을 때 짠 하고 증거를 내밀고, 너희 성적표 쓸 때도 내가 그거 제일 많이 참고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써야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런지. 자, 감압 용기 속에 과자 봉지를 넣고 펌프질을 했을 때 과자 봉지가 왜 부풀어 올랐어?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용기 안의 압력도 같이 낮아져요. 그러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압력도 같이 낮아지겠지. 자, 밖에서 과자 봉지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과자 봉지한테 작용하는 압력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과자 봉지 안에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이렇게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넓은 집에 사는 효과가 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주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감압용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피스톤은 뭐랑 똑같은 거야? 펌프랑 똑같은 거지, 펌프. 피스톤은. 그 다음에 고무풍선은 뭐랑 똑같은 거야? 과자 봉지랑 똑같은 거야, 과자 봉지. 풍선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용기 안의 부피는 주사기 안의 부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영상을 잠깐 멈춰서 여러분이 거기 가로치는 칸이 아니라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잖아. 거기를 한번 채워 넣어보세요. 영상을 멈췄다가.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볼까? 자,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주사기 안의 압력이 어떻게 돼? 커져요. 그치? 그리고 풍선 안에 작용하는 압력도 같이 커져요. 그러면 풍선 안의 부피는 어떻게 돼? 세게 눌러줬으니까 부피가 당연히 작아지겠지. 작아져요.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줄어드는 거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방이 좁아졌네? 방이 좁아졌으면 기체 입자의 충돌수는 어때? 많아지게 되겠지. 늘어나요. 자, 이거를 줄글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줄줄 설명한 것들을 쌤이 간단한 법칙으로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원래 중학교 1학년에서는 수식은 안 나와. 근데 쌤은 수식을 쓸 거야. 왜냐? 이게 제일 깔끔해. 너희가 기억하기도 되게 좋고 문제 풀기도 되게 좋아. 근데 안 나와. 근데 너희가 고등학교 가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보이로 법칙 배웠지? 보이로 법칙 이건지 알고 있지? 라고 하시면서 시작해.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근데 뭐냐? 이거 부피 뒤에 있는 이 V 뭐예요, 선생님? 압력 뒤에 있는 P 뭐예요, 선생님? 하실까봐 설명해 줄게요. 부피, 영어로 뭐니? 볼륨. 앞자에 V를 딴 거고요. 압력, P, 프레셔. 너희가 찾아봐, 철자를. 내 발음이 구리더라도 압력, 프레셔. 거기에 P자를 딴 거예요. 이 압력이랑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압력이랑 부피 곱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쌤이 이거를 숫자로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1기압일 때 부피가 8이었어. 압력을 2기압으로 올리면 2배 늘었지. 부피는 2배로 줄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압력이 4배로 늘어났어. 그럼 부피도 4배로 줄어야겠지. 2가 되겠지. 자, 얘를 다 각각 곱해봐. 얼마나 똑같아? 8로 똑같아. 자, 그래서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3개가 있어요. 3개. 자,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3개가 있어. 자, 압력을 증가시켰다. 압력을 증가시킨 거는 뭐다? 무게를 늘려준 거. 힘의 크기를 늘려줬어. 자, 수의 무게가 힘의 크기야. 힘의 크기를 늘렸다? 압력을 증가시켰다. 힘의 크기를 줄였다? 압력을 감소시켰다. 자, 봐봐. 여기 면적은 똑같잖아.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힘의 크기를 크게 해야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야.
압력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그랬잖아. 그치? 힘의 크기는 뭐라 그랬다? 무게라 그랬어. 무거울수록 힘이 커. 자, 무게가 2개에서 4개로 늘었네. 압력이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2개에서 1개로 줄었네. 압력이 감소했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요.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늘어요. 자, 그러면 밑에 거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밑에 보면 일정한 온도라는 조건이 앞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압력이랑 부피 관계만 알아보는 거지. 온도랑 부피 관계 알아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래야 압력이랑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면 얘가 부피가 변한 이유가 온도 때문인지 압력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은 똑같이 유지하고 다른 요인만 변경시켰을 때 압력이 커졌을 때 부피가 커지는지 압력이 작아졌을 때 부피가 커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일정한 온도는 그런 의미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이면, 자, 압력을 높였어요. 압력을 높이니까 어떻게 됐어? 부피가 줄었네. 자, 부피가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들고 나면 여기 빨간색 입자 사이 거리는 어때? 줄어들겠지. 줄어들어. 가까워져. 그치? 그 다음에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왔어. 충돌수가 늘어나요. 자, 반대 상황이야. 압력을 낮춘다는 거는 반대 상황이지. 그치?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기체 부피는 어때? 커지지. 기체 부피는 커져요. 입자 사이 거리는 어때? 여기 요만큼이었다가 여기는 더 넓어졌지. 그치? 이렇게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져. 그러니까 좁은 집에 있다가 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왔네? 그럼 충돌수가 줄어들어. 자,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보면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 바뀌지 않는 것들. 자, 이 빨간색 입자의 개수 어때? 똑같이. 여기 압력을 감소시켰을 때나 증가시켰을 때나 입자 수의 개수는 똑같아. 그리고 모양도 다 똑같지. 얘가 갑자기 별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지? 그 다음에 색깔도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입자의 개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안 배웠다고 쌤이 수학쌤한테 들었거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수학 시간에 배우면 더 잘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쌤이랑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점을 찾으면 돼. A는 1기압, 그치? 기압이 여기니까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 60. 그래서 여기다 찍으면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2기압일 때 부피가 30이래. B는 2기압일 때 부피가 30이래. 여기가 B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C는 3기압일 때 부피가 20이래. 3기압일 때 부피가 20. 여기가 C가 되겠지. 자, D는 6기압일 때 부피가 10이래. 요게 D가 될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렇게 점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선으로 이어줘야 돼.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왜 선으로 이어주냐? 과학은 모든 경우를 다 실험할 수 없어. 그치?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안 될 거야. 그치? 다 실험할 수 없고 몇몇 샘플만 이렇게 실험을 해서 내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1.5기압일 때 실험을 안 했어. 근데 1.5기압일 때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 요걸 통해서. 선으로 이어줌을 통해서. 1.5기압일 때, 한 35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운동속도나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린 그래프. 그럼 여기 ABCD가 없으니까 ABCD를 간단하게 쓰고 지금 A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60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가 C, 여기가 D겠지. 자,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부터 보자. 운동 속도. 운동 속도는 뭐랑 관계 있어? 얘는 온도랑 관계 있어. 온도랑 밖에 관계가 없어. 온도가 그때 뭐라 그랬어? 기체 입자한테 주는 에너지야.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아.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에너지를 밥 많이 먹으면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랬잖아. 똑같아. 온도가 높으면 기체 입자들도 막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온도랑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랑 뭐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압력이랑 부피 관계만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는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온도랑만 관계 있으니까 A, B, C, D는 당연히 온도가 똑같겠지. 그치? 그리고 밑에 입자의 개수는 우리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자 개수도 늘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 압력과 기체 부피의 곱. 이거 뭐라 그랬어? 항상 일정하다 그랬지.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아까 말했던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가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야? 60이지. B는 2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예요? 30이지. 그치? C는 3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야? 20이지. 각각 곱이 얼마야? 똑같이? 60이잖아.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떻다? A, B, C, D가 모두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자,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다른 말로 뭐예요?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뭐가 커진다 그랬어?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어. 얘는 압력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기체 입자 사이 거리.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부피랑 똑같은 말이야. 부피.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압력이 큰 자, 그래서 압력이 큰 것 순으로 나타내면 자, 압력이 제일 큰 거 어떤 거? D가 제일 크지. D가 얼마야? D가 6이잖아. 그럼 C는 3이고 B는 2고 A는 1이고 그러면 순서대로 나타내면 압력이 제일 큰 거는 D가 제일 크고 C, B, A 순이겠지. 그 다음에 부피. 부피는 보면 부피가 제일 큰 게 어떤 거? 이렇게 가로축으로 가면 되겠지. 가로축으로. 아, 세로축으로 가면 되겠지. 세로축으로. 자, A는 60, B는 30, C는 20, D는 10.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부피가 제일 큰 것은 어떤 거? A가 제일 크다. 자, 요거는 뒤에 쌤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모르겠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요. 자,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라 그랬어? 압력이 뭐? 영어로 pressure, P 곱하기 부피. 부피는 영어로 뭐? 볼륨, V는 값이 늘 똑같다 그랬지. 그쵸? 자, 요거가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고 압력이 줄면 부피는 커지고 가 되잖아요. 자, 그럼 보면 문제 1번을 보면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10이래.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10이래.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5기압으로 바뀌었대. 압력이 5기압으로 바뀌면 X가 와도 되지만 네모로 써드릴게요. 네모는 얼마? 네모는 2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앞에 있던 그래프를 너희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쌤이랑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이 큰 건 어떤 거? 압력이 큰 거 어떤 거? 이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큰 거야. 이거 0이고 압력이 큰 거 어떤 거? C가 압력이 크고 그 다음 B, A 순이지. 그치? 부피가 큰 거 어떤 거? 부피는 이쪽이잖아. 부피가 큰 거는 어떤 거?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이지. 자, 기체 사이 부피가 기체 사이 부피 아니 못하네. 기체 사이 거리가 큰 것순 부피가 크단 소리지. 그러면 어떤 거?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됐죠? 자, 기체 충돌 횟수가 많은 것. 이건 압력이 크다는 소리잖아. 압력이 큰 것 순으로 나열하면 어떤 게 제일 커요? 압력이 큰 거는 이쪽으로 내려오면 얘가 제일 크지? 그치?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B, A가 되겠지. 얘들 과학은 그래프랑 식이야. 물리랑 화학이 그래. 생물도 그래. 수능 문제 풀어봐. 그래프 태반 뭐 이렇게 수식 태반이야. 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과학 문제 절반은 풀어요. 너희는 아직 시험을 안 본다고 과학 문제집 이딴 거 안 풀겠지만 그죠? 곧 있으면 풀게 될 거예요.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알았죠? 너희 등교하면 시험 봐요.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절반이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네, 요 문제가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해석할 때는 이렇게 요쪽이 가로축,
압력이 커지는 순위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잖아. 이쪽은 압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래. 그러면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B, A 순위일 거고 위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A지. A가 제일 부피가 큰 거. 그 다음 B, C 순위야. 이해됐지? 모르겠으면 돌아가서 다시 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아니, 다음 필기할 거. 자, 여러분이 이제 필기하시면 돼요. 3번, 동그라미 3번.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변하는 예. 보일의 법칙이 예를 묻는 거지. 자, 다시 쓰자면 보일의 법칙의 예를 설명한 거야. 자, 이런 짜잘한 것도 다 써놔. 써주세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한 끗 차이야. 자, 누가 더 집중해서 듣느냐 아니냐는 거지. 자, 보일의 법칙이 예. 물속에서 잠수부가 공기방울을 내뿜으면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므로 공기방울이 점점 커져요. 자, 깊숙이 내려가면 물은 깊숙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지겠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면 공기방울이 작단 소리. 올라갈수록 공기방울이 커진다는 소리. 그러니까 너희가 계곡이나 뭐 이렇게 물놀이 갔을 때 페트병을 이렇게 하나 들고 밑으로 내려가 봐. 페트병이 찌그러져. 자,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빵빵해진다고 그 말이야. 자, 다음 예시는 뭐가 있었냐?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풍선이 당연히 커지겠지. 왜 커져?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압력은 어떻게 된 거야? 압력이 낮아진 거지.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압력이 낮아진 거야. 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잖아. 풍선의 부피가 커져.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빵 터지게 되겠지. 자, 쌤이 일화를 하나 얘기해 주자면 쌤이 그때 아기를 데리고 일본을 가고 있었어. 코로나 터지기 전이야.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돌이 끝나서 우리 딸내미가 돌이 끝나서 이제 돌 끝난 기념으로 해서 돌잔치 겸 해서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갔거든. 근데 그때는 분유를 먹잖아. 근데 이제 쌤이 젖병을 뗀다고 빨대에다가 이렇게 빨대컵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가져왔거든. 우유를 담아서 가져왔어. 비행기에서 애가 우는 거야. 그래서 아, 분유를 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열고 애한테 먹으려고 이렇게 열었더니 분유가 하늘 위로 쭉 쏟았어. 비행기 아닌데.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다 우유를 맞은 거야. 매우 민망했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볼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갔어. 압력이 어때?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 자, 우유병을 쌤이 잘 못 그리지만 내가 못 그리는 이유는 컴퓨터라서 그래. 자, 우유병이 이렇게 있어. 자, 압력이 낮아졌어. 그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커지니까 여기 있는 우유가 빨대를 솟구쳐 올라오면서 네, 나 거기 있는 외국인한테 네, 일본말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정리를 하시고요. 네, 압력이랑 부피 간의 관계는 여기까지고 이제 기체랑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